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공 분야, 비화공 분야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화공 분야는 이제 중동발 수주를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화공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에,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삼성 SDI 엔지니어링이 그 수주를 다 받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독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한쪽 밀어주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어찌 됐든 그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규모에서 이 정도 시설을 확충할 거야. 이 노출되면은 어, 경쟁사들한테 전략적인 부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G노텍이 애플 쪽에 수주를 받더라도 그 수주 규모나 이런 거를 계약서에 뭐 명시돼 있죠. 노출하지 않는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IR에서 질문을 주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매출 기준도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쪼개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쪽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보여지는 흐름은 저평가라고 놓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의 이제 추가적인 실적 개선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설정하고 있죠. 우리가 3월 28일 날 2만 8천 원에서의 전략 요 기준에서도 고점 넘기면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최고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뭐 3월 달만 놓고 보시더라도 엄청나요. 3월 달만 놓고 보시더라도 뭐 1월을 기준을 안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3월 달만 놓고 볼까요? 3월 달만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1월까지 굳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3월달 기준에 1월달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3월 25일까지 기준에 5.94% 상상을 초월하는 24,800원에 그래서 그 기준점 대비해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크게 높게 설정할 수 있는데 3월달 이후만 잡아도 뭐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수급 범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2월 23일 그때부터 이제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2월 23일 이후에 3월 말까지의 기준 어제까지 기준 보시면은요 누적적으로 3,400만 주를 개인들이 뺏겼고 외국인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매집을 했어요. 뭐 기관하고 이제 물론 뭐 쌍끌이가 되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엄청나죠. 연기금 쪽도 많이 샀어요. 금융투자, 연기금, 보험 좀 특이하게 이제 보험에서 좀 물량을 일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3,400만 주라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1억 9,600만 주짜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집을 한 거다. 그래서 17%가 넘어요. 17%가 넘는 물량의 매집이 단행돼 있는 종목. 그게 이제 너무 먼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기간에서도 또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물량 기준에 공매도 상환도 일정 범위는 있을 수는 있죠. 그죠? 대차 상환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 31일 매집의 규모를 설정을 한 거고요. 이 매집의 규모가 지금 우리가 3월 28일 날 기준 잡았을 때가 3,395만 주였는데 그래도 올라온 거예요. 3,430만 주까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를 봐야 되겠죠. 매수 평균 단가는 일단 2월 23일 이후에 전 거래일까지 3월 31일까지. 그럼 매수 평균 단가가 쌍끌이 매수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잖아요. 22,300원 정도 수준입니다. 22,300원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일부 샀지만 외국인들 위주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매도 기준으로도 설정을 해서 놓고 설정을 했는데 어찌됐건 뭐 기타 법인이 팔았든 뭐 누가 팔았든 외국인들이 산 기준은 22,284원, 300원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계산을 좀 할 거예요. 얼마큼의 거래 금액으로 매집이 됐는지. 거래원 순위는 이게 아마 1년치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1년치 이상 안 나올 거야 아마. 4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1년치까지만 나오는데 뭐 의미는 없겠다. 그냥 창구는 빼겠습니다. 어차피 외국계 창구 위주로 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올해 3월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뭐 1월부터도 봐도 되는데 3월 달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이 뭐 2월 25일부터 볼까요? 2월 25일, 2월 23일, 2월 23일부터 보겠습니다. 2월 23일 그리고 여기까지 누적이 얼마일까요? 3,400만 주. 아이고 이건 작년의 기준이고 2월 23일 2월 23일 848만 주면은 뭐 5%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쌍끌이에요. 기관도 일부 매수는 했어요. 외국인 위주로 다 매수를 한 거고 연기금이 어찌됐건 강력한 매수를 했는데 나머지 기관들 쪽이 다 매도를 한 거죠.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매수 규모가 설정이 됐다. 그렇게 해서 올해 잠시만요. 올해도 2월 23일이 맞나요? 수급이 들어온 게 작년에도 2월 23일이고 올해도 2월 23일이고 2022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의 매집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순매수 기준에 희한하네요. 2월 23일, 2월 23일. 오케이. 매수 평균 단가 기준에 2월 23일 이후에 전일까지 기준 잡으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이 뺏긴 게 26,128원입니다. 지금 25,000원대잖아요.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인 누적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의 물량이 공매도 상환이다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매수 기준이 좀 잘 잡혔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군들,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그 변동성의 탄력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기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평균 단가, 매도 단가 26,200원. 외국인들 매수 기준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26,200원의 기준이 되고요. 3월 31일까지의 수급 범위가 되고 22년 02월 23일 희한하게 같은 기간 구간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집 규모 부분이 848만 주 정도 돼요. 848만 주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3,430만 주 곱하기 나누기 1억 9,600만 주 해주면 17.5%. 그리고 3,430만 주 곱하기 22,300원 편입 기준 단가를 잡으면 어마어마하게 편입을 한 겁니다. 얼마예요? 7,650억 정도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죠? 7,650억 상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848만 주 나누기 1억 9,600만 주 해주면 4.33%. 1월부터 안 잡아요. 그냥 가까운 데로 잡고 매수 평균 단가 기준 잡고. 그러면 이 1차 평균 단가의 기준이 3차까지 나올 수 있어요. 1차 목표 주가 20에서 30% 기준. 그리고 2차는 30%, 3차는 50%, 그리고 여기는 50%, 100%. 뭔 소리냐면은 매집에 대한 기준의 설정 범위를 이제 잡아드린 것처럼 이 매집주들의 기준은요 2007년도 도서에 이미 올려놔드린 내용의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이 도서 내용이고 이렇게. 그래서 5%까지는 20, 30%, 5% 이상은 30에서 50%. 지금 그 흐름이라면은 5%를 넘긴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은 강화되는 위치로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17% 이상이면은 50% 이상의 기준. 17% 이상이잖아요, 지금 매직 규모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설정을 하면 22,300원 곱하기 150은 33,500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죠. 왜냐하면 매집이 더 됐고 매집 단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 곱하기 100% 해주면 44,600원이니까 45,000원. 이게 실질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예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더 받게 된다면 충분히 저러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리고 26,200원 곱하기 역시 이제 120% 해주면 3만 원을 넘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31,500원. 그죠? 그래서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28,000원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 내용은 시장 영향도 당연히 있다. 34,000원. 그죠? 그리고 26,2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약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39,500원이니까 4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화공 분야 중동발 대규모 신규 수주 모멘텀 그리고 비화공 분야의 삼성전자, 삼성 SDI 그룹사 발주 물량 수주 예정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수주 모멘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집의 규모는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눌림목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 2,222억 원.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 극대형주 기준의 외국인 수급은 단기 성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앞선 매집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수급은 변화가 없는데 그냥 거래가 없이 툭툭툭툭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서도 분명히 매집이 돼서 거래가 터져지면서 움직임이 났는데 그 다음 보면은 일부 나오고 그리고 수급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참 난감할 정도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의 영향도 있죠. 다만 이제 이번에 시장이 깨졌을 때는 수급이 오히려 더 들어오면서 다시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 그리고 이제 지금의 흐름에서 시장은 바닥을 다진 건 아닌데 바닥을 향해 가는 건 아닌데 그죠? 일부 반등이 나와 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은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이 깊어졌어요. 28,550원 찍고 또 다시 조정이 깊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런 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 영향이든 뭐든 영향을 받아서 다시금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 부분을 우려하기보다는 지금 범위에서는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놓고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 2월 23일 그래서 앞전에 2월 23일부터의 누적 수급 그리고 오늘도 뭐 수급이 들어와 있겠죠. 그다음에 올해 2월 23일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
1월부터 안 보고. 그래서 이 굉장히 가파른 이 누적 수급의 범위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변동성이 확장이 됐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눌림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분을 뭐 예를 들면 25,000원이라고 잡을 때 거기까지 밀린다는 그 보장도 없고 밀릴 거다라는 뭐 그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밀린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거래대금이 다시 주춤거리면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야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달부터가 이제 실적 철에 접어든 거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 수급이 들어온 거고요. 그 수급 범위가 지금 누적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당장의 실적에서 저평가다라고 보진 않아요. 건설주 기준으로 분류되는 쪽에 11.48배의 PER 또 PBR이 2.56배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특성상 그룹사의 매출 자체를 전부 한꺼번에 잡아놓고 오픈을 하거나 하는 기준점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 흐름 범위는 22년 04월 01일 13시 28분 기준에 주봉 기준에서 이거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 기준에서 일단은 전망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컨센서스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지만 시장의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매니저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컨센서스 부분의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누적 수급 범위, 그 다음에 실적 개선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 그 기대 요인이 수급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글쎄요 25,000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열어두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과도한 눌림폭에 이제 거의 뭐 시초가 수준까지 다 돌리고 있어요. 요 고점은 이제 28,550원이고 다시금 신고가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신고가를 못 찍고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돌리겠어요? 못 돌리겠어요? 돌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JYP나 SM의 기준에서 요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JYP가 요 수급 범위를 형성했을 때의 고점 JYP 기준에서 옆에다가 얻습니다. 옆에다 요 고점 오른쪽 화면에 이제 고점이 찍히고 그러고 나서 수급이 월등히 더 들어와 있죠. 그럼 원래는 2월 말이 아니라 사실상은 12월부터 해서 월등히 더 들어온 요 구간에 수급을 보는 게 맞아요. 저거 한번 그럼 더 볼게요. 제가 수급을 한번 더 따져보면 되죠. 12월 말 이후에 이 누적 수급 대비해서 얼마나 더 들어와 있는지. 더 들어와 있는데 고점을 못 넘기고 눌려 있어요? 아 그렇다면 기회죠. 저 고점을 넘기러 갔을 때 거래가 터져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따라붙는 것도 기준이 되지만 지금처럼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편입 설정 범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잡습니다. 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12월 말부터 해서의 수급이잖아요. 최고 고점 9월 달에 누적 수급 대비해서 최고점 이후에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주봉 보고요. 다시 매집의 기준에서 물량을 좀 보면 한번 보죠. 누적 수급 범위가 22년, 21년 02월 23일 거기서부터 2021, 0223 거기서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누적 그리고 이게 이제 9월달 정도인가요? 가장 물량이 많이 뺏겨졌을 때가 언제예요? 앞전 기준에 2천만 주 때 2천 뭐 30만 주 그죠? 2,030만 주 10월 달이 2,080만 주 2,080만 주 그 이후에 이제 그 2,080만 주를 넘기는 그 흐름 12월 달 이후에 넘기는 흐름 보겠습니다.
2080만 주를 넘기고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요 기준 11월 말부터 혹은 12월 17일부터 볼게요. 그렇게 해야 누적적인 부분에 12월 17일이면은 2100만 주, 2080만 주 대비해서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80만 주 그 수준까지 다시 채워진 거라면은 그 이상 더 물량을 가지고 들어간 위치. 그러면 2028년 21년 12월 17일 기준의 누적 수급 13%. 그러니까 고점을 찍을 때 수급 대비해서 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그 기준을 다시금 설정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2021년 12월 17일 이후에 누적 수급 몇 주예요?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1366만 주. 1366만 주. 그리고 이때 그 매수 평균 단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캡처 뜨고 중요하죠. 가장 그 고점을 찍을 때 2100만 주 정도, 2080만 주 정도 매집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월등하게 3400만 주니까 월등히 더 들어와 있는데 주가는 고점을 못 넘겼어. 그리고 눌렸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계속 잡아가야지.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죠. 얘들하고. 그래서 2021년 12월 17일부터 매집. 단가는요. 투자자 평균 단가가 12월 17일 이후에 전거래일까지. 그럼 얼마? 외국인들이 24,900원에 샀어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산 거니까 그 기준을 잡습니다. 24,900원. 그렇게 해서 24,900원. 이것도 계산을 마저 할게요. 24,900원. 평균 단가가. 그러면은 그 얼마가 되는 거죠? 자, 1366만 주 나누기 1억 9,600만 주 해주면 6.97%. 어마어마합니다. 6.97%를 매수했고 매수 평균 단가 24,900원 곱하기 1366만 주 해주면은 대략 3,401억 원 정도, 3,400억 정도 매집을 한 거고 짧은 구간에 상당히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5% 이상일 때 범위가 30%, 50%까지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럼 30%일 때 기준이면은 24,900원 곱하기 30%, 32,300원, 33,000원 정도. 그리고 249 곱하기 150% 해주면 37,500원. 요게 그 기준에서 목표 주가예요. 매집에 관련된 목표 주가는 다 높아요. 낮을 수가 없죠. 다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저렇게 잡아주세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에 그 당시 그 정점의 기준 달했을 때 수급 범위가 정점일 때 그 기준을 보시면 2080만 주의 기준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게 2월 23일 이후의 기준에서 누적 2080만 주 잡힐 때 그때 당시에 방송 화면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라 주셔야 되는데 12월 달에 이제 2100만 주 넘긴 거고 그 앞전에 최고점 한번 보겠습니다. 2070만 주 이럴 때 그래서 10월 16일 2080만 주 그때가 단기적으로 26,000원 고점이고 28,000원 고점일 때가 얼마였어요? 28,550원 뭐 찍었겠죠. 이때가 그때 고점이 2천만 주 정도 물량을 뺏길 때입니다. 그죠? 이때보다 지금 1,400만 주가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 기준에
9월 15일이든 방송 모니터링 하신 분들 9월 15일이든 9월 23일이든 혹은 요때 10월 26일이든 요때 당시에 방송 화면에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 방송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잘라주세요. 그거 좀 잘라주시고 그 당시에 일주월봉 그 당시 방송 화면 차트 다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문자 사인 나갑니다. 이제 더 미루면은 안 될 것 같고 문자 삼성 엔지니어링 쪽을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눌려져서 돌리는 기준에 DB하이텍하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쪽을 설정을 한 건데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 보시면은 또 단가 보시면은 상당히 거꾸로 이제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거래 대금이 월등히 터져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의 기준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4월 달의 기준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보다는 빠르게 돌려질 수 있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고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시초가 수준까지 다 돌려놨어요. 25,800원 시초가 수준까지. 그래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일단은 3만 원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일주월봉을 다시 보면서 전략 기준 설정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일동 다시 돌렸나요? 야, 저 뭐야? 68,400원. 대박이네, 대박. 자, 일단은 그래서 올려드렸고요. 일동도 조금 이따 뭐 다시 보죠. 야, 저건 저점에서부터 상당하네요. 뭐 어떤 기준점도 없고 수급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마무리를 치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그래서 거래량도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흐름입니다만 이렇게 요 수급 범위를 9월달 뭐 10월달 이 수급 범위를 넘긴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6%대다.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으로 7% 수준 6.97 금액으로 3,400억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저 28,850원을 그거를 못 넘겼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앞전의 흐름도 어찌됐건 이렇게 보시면 앞전의 흐름도 저 수급을 넘기면서 고점을 넘겼잖아요. 요 오른쪽 기준 저 수급을 넘기면서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급의 범위 그 다음에 요 수급의 범위 그잖아요. 요 자락들 요 수급 범위를 넘기는 흐름들 그렇게 해서 그 고점들을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는 흐름이 다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넘기지 못하고 꺾였단 말이죠. 다시 돌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수급 기준으로 잡을 땐 돌린다. 수급이 어느 정도길래 보시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7%를 매집을 했는데 평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상태. 그래서 일단 수급 범위의 기준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폭에 대한 시장에서의 해석의 기준 그런 부분을 다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전에 이제 그 전부 캔들 기준 다 잘라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월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월봉 기준에 뭐 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 부분의 흐름인 거고 소나 모멘텀 차트도 그렇고 월봉에서 소나 모멘텀 차트 놓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누적 수급은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이후로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2020년 이후에 수급이 당연히 들어왔고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요런 자락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그래서 요 기준점이 지금까지 이제 연동돼서 있는데 중간에는 거래가 둔화되고 횡보할 때 박스를 두고 횡보할 때 매집은 추가적으로 단행이 되고 그럴 때 매직 시그널은 하향되고 있다가 영선 위에서 일단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나쁘진 않아요. 지난달 기준이. 또 OMA 20MA 딱 부딪혀주는 수준이고. 이번 달에만 제대로 움직이면 좀 돼요. 그럼 변형 상승일 때 확인형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점 부분을 몸통으로는 월봉 기준에서의 고점을 몸통으로 넘긴 거예요, 사실. 네? 이번 달에 이제 거래량만 수반되면 되는 거예요. 수급은 여전히 뭐 긍정적이고 급격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그죠? 그래서 1차적인 그 라인을 25,000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1차적인 라인을. 심리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명목 가격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직전의 고점 라인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단계별로 뭐 지지 라인은 계속 형성되죠. 그래서 일단 거래 없이 다시 추가적으로 만약에 눌린다 할지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누적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 기준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봉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는 거래가 좀 둔화된 게 아쉬워요. 이렇게 거래가 좀 둔화돼 있는데 다시금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로 기준을 좀 잡을 텐데 2월로 잡을까요? 2월? 오케이. 2월 이후에 이제 뭐 3월 달 들어서 본격적인 흐름의 기준이 나왔는데 아쉬운 거는 요 자락에서 이제 좀 더 탄력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거래량 부분은 OMA 20MA를 넘기고 그래도 일정 범위의 탄력을 주려면은 최소 범위가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 최소 범위가. 그래서 400만 주씩은 좀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거래량이.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도 당연히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직전 저점이 25,000원인데 이런 라인은 사실 심리적인 면의 기준이지 의미는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어차피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밀리면 좀 과도하다라는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손절보다는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비중 유지, 신규 편입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기준으로. 그리고 당연히 돌려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끝났죠. 일본 기준에 이제 돌려지면서 샛별형 기준 발생을 시켜주고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탄력적인 흐름으로 뭐 장악형이나 이런 부분이 떠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분봉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분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집돼 있는 종목의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일본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드리면 이제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서 수급 범위가 말도 안 되게 주봉의 수급 아까 자르는 거를 제가 안 넣어놨나? 잠시만요. 주봉을 아까 그 줄을 많이 거서 잘라놓은 부분을 넣어둔 것 같은데 좀 잠시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넣어둔 것 같은데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있지. 이렇게 넣어드렸죠. 그래서 이 주봉의 기준에서 보실 때 요 수급 범위를 넘기면서 고점을 일단 어찌됐건 돌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7% 3천억 이상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고점을 못 넘겼어요. 오늘 기회죠. 그럼 우리가 SM을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JYP가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JYP의 주봉의 누적 수급 보시면 JYP가 앞전 고점의 이 수급 범위가 여기였잖아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넘기면서 고점을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전 고점들을 넘길 때는 그만큼의 수급이 유입돼야 됩니다. JYP도 보시면 요 자락에 이제 형성됐던 고점 있죠. 요 자락. 그거를 넘겨줄 때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당연히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가 높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SM의 기준도 설정을 한 겁니다. 그잖아요. SM의 기준도.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가 SM도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고점이 넘겨지는 흐름까지. 그죠? 앞전 고점들 넘길 때에도 당연히 요 고점 라인을 형성할 때 수급이 유입되면서 저 고점을 뚫어준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고점을 넘기면서도 수급이 어떻게 돼요? 유입되면서의 흐름인데 JYP는 넘기는데 얘는 못 넘겼잖아요. 그래서 3거래일 전부터 들여다보고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제로 삼성 엔지니어링에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이 앞전 고점 넘기는 흐름, 이 앞전 고점 또 넘기는 흐름, 그 흐름들이 전부 수급에 연동돼 있는데 그 수급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다. 요 기준을 넘기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넘기고 이 고점을 넘기고, 그죠? JYP도 똑같아요. JYP도. 그래서 JYP가 먼저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넘겼는데 이쪽의 기준도 SM도 얼마에 지금 22% 가까운 매집이 들어온 거죠. 계속 수급 들어오면서 고점 넘기고. 삼성 엔지니어링 당연히 수급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M 수급 주가. 그리고 JYP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매집이 추가적으로 더 돼 있는데 앞전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냐 그 기준은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되죠. 요 수급 넘기면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 고점의 요 라인, 요 기준이 어떻게 했어요? 요 고점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넘깁니다. 그죠? 여기 형성됐던 고점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결론은 요 위치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갭상승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앞전 고점 넘길 때 요 자락에 고점이 형성이 된 거고, 넘기고 고점, 그 다음에 이후의 흐름. 결론적으로 JYP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SM도 같은 방식으로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은 해석으로, 그러면 28,550원은 당연히 넘긴다. 3만 원의 기준을 보자. 단기간에 좀 눌려져 있는 흐름이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JYP.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매집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은 다시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렇게 하고 거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수반되어 있어야 되는 게 옳죠. 시장 여전히 금요일장인데 어렵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전략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시 여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